어깨 아프신 분 있나요? 어깨 아프신 분. 선생님 어깨 안 아프세요? 없어요? 어깨도 아파요? 아니, 아픈 건 실장님이 한번 체험을 해보시겠어요? 네? 어깨요? 자. 뭐 제가 테스트하는 방법을 그냥 일단 간단히 설명드리자면 어쨌거나 자 서보십시오. 여기 오셔요. 그냥 뭐 같은 채소니까 보십시오. 이렇게 보면 이 상태에서 보통 이제 엑셀은 다 찍어 오잖아요. 찍어 보면 어쨌거나 클레비클이 다 정상부 범위 올라가 있으면 뭐 안 봐도 그냥 뭐 어퍼티알이나 레베이터가 타이트가 되어 있겠지만 일단 열중셔를 시켜보면 아까 말한 것처럼 스케플라가 뜨는지 안 뜨는지를 이제 체크를 해보거든요. 물론 이제 오른쪽이 살짝 뜨시긴 하지만 뭐 라운드 스트까지는 아니잖아요. 우리가 옆에서 레드레뷰를 봤을 때 많이 말리지는 않으시니까 어깨가 안 아프시겠죠. 그걸 보고 대부분이 프론숄더는 당연히 이게 안 되죠. 뒤로 안 가잖아요. 다 말려 있으니까 갈 수가 없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뭘 보냐면 머슬 테스팅을 할 때 보통 우리가 이제 플렉션을 이렇게 하고 머슬 테스팅을 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익스턴 로테이션을 시키고 머슬 테스팅을 하거든요. 버텨보십시오. 위로 이렇게 90도 위로 힘줘보세요. 힘줘보세요. 힘이 없어요. 내리시고 내리세요. 마찬가지로 45도 자, 플렉션 올려보세요. 위로 내리시고 자 90도 올려보세요. 아무래도 이제 일을 하시느라고 좀 스티프니스가 좀 있으시긴 하네요. 할 때 어깨가 올라가잖아요. 거상이 된다는 얘기는 결국은 문제가 있다는 거거든요. 자, 우리가 이제 보통 어깨 환자들의 중점적으로 포인트로 봐야 될 거는 제일 우리가 이제 180도 숄더 에이비덕션을 할 때 결국은 GAC 조인트의 120도 에이비덕션과 그 다음에 소라식 스케퓰라 조인트의 60도 우리가 에이비덕션 얘기를 하잖아요. 그게 이제 뭐 리듬이다. 뭐 휴메럴 아니면 GH 조인트의 리듬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리듬이 깨지면 결국은 어브노멀 패턴이 나타나겠죠. 숄더 조인트에. 말려있다는 얘기는 뒤쪽으로 포스테리어 된 상태에서 뉴트럴 포지션 유지될 게 말리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겠죠. 그래서 이제 보통 치료사들이 뭐 T-마이너를 열심히 풀죠. 그걸 풀고 팽모스를 풀고 있고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T-마이너 팽모스는 잘 안 풉니다. 그냥 얘를 어떻게 해결을 할까 그것도 고민을 하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우리가 이제 엘리베이션의 짝힘으로 작용하는 것은 디프레션이잖아요. 디프레션을 하는 근육은 이 상태에서 올려보세요. 올리는 거는 당연하게 레베이터 스케플라하고 롬보이드, 어퍼티알이 작용하지만 내릴 때는 반대로 노어티알하고 사르토 센테리어 인피리어 파이버하고 라티스 돌적이 작용을 하겠죠. 그래서 그 근육들이 약해지면 이게 올라가겠죠. 그래서 이제 디프레션은 자 이쪽으로 잠깐 오십시오. 이게 만약에 예. 그 예를 들어서 이제 조인트 안에 시노비아 그 안에서 예. 머스하고 다 같이 늘어붙어가지고 어디전돼 있는 상태. 예, 프론숄더. 예. 네. 그러면은 머슬의 어떤 텐션을 정상 범위로 해놨다고 해도 예. 얘네들이 늘어붙어 있는데 어디전돼 있고 막 여기 안에 병적으로 염증도 있고 예. 이게 ROM이 운동 머슬 톤 정상됐다고. 근육이 좋아진다고 지금 좋아지느냐? 좋아집니다. 예. 왜냐면 근육 운동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예. 자, 그러면 뭐 질문을 했으니까 답을 하나 드리자면, 조인트는, 블러드 서플라이가 잘 안 되는 조직이잖아요. 그쵸? 뭐 멤브레인이나 캡슐이나 안 되죠. 리가멘트나. 그러면 어떻게 블러드 서플라이 공급을 잘 되게 하려면 뭐가 필요하죠? 압박이 필요하겠죠. 그 책에 나오지만 압박을 해야 됩니다. 프론숄더 환자들도 압박이 필요한데 그 압박은 어떻게 하냐면 우리 네발기 자세에서 자 문제는 이 90도를 어떻게 만드느냐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90도를 만들고 스테플라를 뉴트럴 포지션에 만들어 놓고 압박을 합니다. 압박을. 이 상태에서 소라식 모빌라이징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누워보십시오. 이게 굉장히 프론숄더에 유용한 운동인데 네발 자세 만들어 보세요. 네발 기위 자세. 네. 아니요. 돌아서. 강아지 자세. 고양이 자세. 1차적으로 이걸 처음부터 하는 건 아니에요. 뭐냐면 아까 말한 것처럼 스케플라를 뉴트럴 포지션에 맞춰놓고 그 다음에 90도 앵글이 나온 뒤부터는 하면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숙여보십시오. 숙이고 소라식 뒤쪽으로 포스테리어하고 내리십시오. 쭉. 이렇게 스캐플라에 압박을 줍니다. 다시 올리고 내리고 이걸 반복하게. 내릴 때는 머리도 드십시오. 왜냐면 뭐 숄더 조인트 말리는 사람들이 목도 멀쩡한 사람은 없으니까 같이 목 운동 하시라고. 대신 턱은 너무 당기지 마시고 이렇게 추인하고 숙이고 뒤로 소라식 내리고 쭉. 스캐플라의 압박. 이 압박을 하면 아까 실장님이 질문하신 것처럼 뭐 조인트 캡슐이나 멤브레인이나 라브르면은 혈관 조직이 많이 없어서 서플라이를 못 받잖아요. 어쩔 수 없이 압박을 해야 됩니다. 압박을 하면 텐던을 통해서 공급이 잘 된답니다. 실제적으로. 그래서 저 운동을 환자가 저 정도 할 수 있게 되면 그때부터는 좋아지는 게 금방 좋아집니다. 일단 집에서 할 수 있는 운동이 홈 운동으로 처방. 집에서 30번씩 3번 하십시오. 이렇게 하죠. 대신 이제 자, 플렉션이 근데 이걸 하려면 뭐 문제가 뭐냐면 결국은 요 상태를 컴펜세이션을 어떻게 해결할 거냐가 중요한 거죠. 이쪽으로 오시고. 그래서 이제 보통 우리가 AB덕션 할 때 컴펜세이션이 많이 나타나니까 잡으시고 옆으로 마찬가지로 자, 노딩. 자, 어덕션은 노딩을 하고 AB덕션은 딜로딩을 하는데 자, 이 정도 팔 올릴 수 있는 사람이면은 정상적인 사람이죠. 대부분의 환자분들은 안 올라오죠. 자, 여기서 요만큼 올리는 것도 버거합니다. 처음에는 40도 올리는 것도. 근데 여기서 반복 시작하는 것부터 이제 해보세요. 당기고 힘 빼고. 그래서 앵글은 모멘텀함이 90도가 되게 만들어주고 그런 식으로. 그렇죠. 여기 팔과 풀리의 암이 90도. 그 상태에서 반복 운동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중요한 거는 얘가 엘리베이션이 되는지를 잘 봐야겠죠. 엘리베이션이 안 되는 상태에서 반복을 하는 겁니다. 자, 이게 왜 이 운동이 중요하냐면, 어덕션이, 우리가, 펑셔널 아나토미를 잘 생각해 보자면, 휴메러스 외전 시에 중요한 근육이 뭘까요? 외전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려면. 일단 90도 외전을 한다 치면, 어떤 근육이 굉장히 중요할까요? 네? 아니요. 자, 아까 말한 것처럼, 자, 이렇게 말린 상태에서 올라가는 거잖아요? 델토이드가 물론 주동근으로 작용을 하겠지만, 휴메러스에서 글라이딩이 일어나게 만들어주는 근육이 어떤 걸까요? 보통, 우리 그레이터 휴메러스 헤드가 놀림과 글라이딩이 일어나야 되잖아요. 그래야 충돌이 안 일어나죠. 그 글라이딩을 만들어주는 근육이 어떤 근육이에요? 응? 인프라스파투스하고 앞에 서브큘라리스, 테레스만 3개겠죠. 그 근육들이 글라이딩을 만드는 거고, 당겨줘야 되니까. 안 그러면 걔들이 약해지면 부딪히는 거죠. 결국은 캡슐라이티스는 그 동작이 안 나오는 사람들이 생기는 거예요, 결국은. 서브 스캐플라리스나 테레스 마이너 인프라스파투스가 약해지면 견인력이 약해지겠죠. 그러면 부딪히잖아요. 캡슐을 자꾸 때리니까 캡슐에 어데이션이 생기는 거죠. 결국은 중요한 거는 걔들을 어떻게 하게 만들 거냐가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제 보통 우리가 이제 AB덕션 할 때 이게 올라간다는 사람들은 결국은 그 근육들이 약하다는 거죠. 루테이드 커퍼 자체가. 그래서. 스가 못 잡아줘서 트라페주스가 땡겨서 올라갑니다. 아니요. 우리가 저 정도 40도 엘리베이션 할 때 세라토텐테가 그렇게 크게 많이 작용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 일단은 먼저 왜 그러냐면 서브스캐팔리스나 우리가 이제 아까 말한 것처럼 중력에 저항해서 어떤 모션을 취할 때 안티 그래비티 머슬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 근육들이 뉴트럴 포지션을 유지해줘야 정확한 모션이 일어나는데 휴메러스의 안티 그래비티 스테빌라이저가 결국은 아까 말한 그 근육들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보통 스캐폴라 소라시 조인트의 움직임도 굉장히 중요하죠. 하나 더 나가서 스캐폴라의 스테빌라이저도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어떤 근육들이 있죠? 눈보이드까지 3개. 이렇게 얘기를 하죠. 왜 그 근육들이 중요하냐면, 그 움직임이 걔들이 정상적으로 작동을 해줘야, 아까 말한 것처럼 JH 조인트하고 TS 움직임이, 리듬이 잘 나올 거 아니에요. 그 중에 하나도 삥떠나면 문제가 생기겠죠. 들리거나, 말리거나, 그러면 결국은 GH 조인트에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움직임하고, 지금 말한 것처럼, 그 움직임이 잘 나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로테이트 커프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한 이유가 그래서 그런 거거든요. 거기에 티어가 잘 생기는 이유도 그래서 그런 거고, 말리기 때문에.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스캐폴라 움직임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하시는 것처럼 아까 이제 에이비렉션 할 때 잠깐 나와서 얘기를 하는 건데, 자, 그래서 그 중에 스테빌라이저를 작용하는 그 아래쪽 근육을 디프레션을 하는데, 자, 이쪽 바짝 보십시오. 방법은 이런 식으로 보통 이제 우리가 그 환자에 따라 틀려요. 아니, 이렇게. 이 상태에서 좀 더 붙어보세요. 밑으로 이렇게 디프레션을 해보시죠. 이렇게. 다시, 이렇게 디프레션 밑으로 쭉 내려보세요. 자, 움직임이, 휴메러스 움직임이 아니라 스캐플라가 나온다 생각하시고, 이렇게. 올리고, 자, 스캐플라가 내려간다 생각하시고, 내려보세요. 밑으로. 그렇죠. 보통 환자분들이 이걸 하라고 그러면, 요 휴메러스성 움직임이 나타나거든요. 이렇게 많은데 그게 아니라 내려야 됩니다. 스캐플라 움직임이 나오게끔. 그렇죠. 자, 또 한 가지는, 그걸 왜 하냐면, 이 환자분이 이게 잘 안 돼요. 당연히 타이트니스 돼 있으니까 안 내려가겠죠. 그래서 뭘 합니까? 우리가? 딜로딩. 이런 상태에서, 자, 보세요. 자, 밑으로 내렸죠. 올라갈 때, 이렇게 올라가는 것은 얘의 딜로딩 운동이 되겠죠. 딜로딩 운동을 해서 얘가 잘 올라가게끔 만들어주고, 문제는 또 로딩, 디프레션. 이걸 반복을 하는 거죠. 여기서 주의할 점은 최대한도로 숄더 거드에 말리지 않도록 리트렉션 시켜주고, 보통 이제 프로트럭션 많이 되어 있으니까 그걸 리트렉션 시킨 상태에서 내려야 원하는 근육이 자극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이거는 조인트 모빌라이징이 되겠죠. 조인트 모빌라이징. 아까 말한 것처럼 머슬에 대한 엔도런스나 스트렝스닝, 아니면 딜로딩 운동이 있고, 조인트에 대한 모빌라이제이션, 스테빌라이제이션이 있는데, 지금은 이제 조인트 모빌라이제이션을 하겠죠. 반복수는 25번에서 40번 사이에서 정해서 하면 될 거고, 무게는 환자에 따라서 가감해서 개선해서 하면 될 거고, 이 운동을 실장님도 많이 하시면 나중에 잘 일어날 겁니다. 자, 또 한 가지는 뭐냐면, 그러면 딜로딩 운동도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타이트니스, 그러니까 쇼트니 유키스가 와 있는 레베이터나, 자, 바짝 보십시오. 이렇게 완전히 살짝 옆 45도. 이 상태에서 엘리베이션 해보십시오. 이제 쭉 올리고 내리고 쭉 올리고 내리고 올리고 내리고. 직접적으로는 지금은 이제 어퍼 트라페지우스나 레베이터 로딩 운동을 하는 거겠죠. 로딩 운동. 로딩 운동을 해서 60% 로딩 운동을 꾸준히 해주면 말한 것처럼 근육의 톨러런스가 증가가 되고 탄력이 좋아져서 장력이 좋아져서 잘 내려가겠죠. 그러니까 이 운동을 같이 해주는 겁니다. 아까 말한 디프레션 운동도 하고 로딩 운동도 하고 두 가지를. 그러면 뭐가 좋아진다? 컴펜세이션이 좋아진다. 그러면서 이걸 통해서 얘가 근육이 어느 정도 잘 늘어나게 되면 점점 범위가 늘어나는 거죠. 이제 외전할 때. 이걸 통해서 어느 정도 이제 근육 상태가 개선이 되면 각도를 처음에 보통 우리가 아까 말한 것처럼 4회 정도 운동을 하게 되면, 정확하게 처방하고 운동을 하게 되면, 우리가 근력이라고 치자면 근력은 보통 15%에서 20% 향상이 된대요. 그러면 근력이 좋아지는 만큼 페이는 다운이 되고 범위는 좋아지겠죠. 그러면 이 범위도 점점 올라가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이런 식으로 딜로딩을 하고 100% 얘가 컴pen세이션이 안 나타나면 그때는 뭘 해야 되죠? 이제 노딩 운동을 해야 되죠. 자, 노딩 운동은 반대로 이제 돌아보십시오. 이제 잡으시고 도시고 이렇게 이쪽으로. 그래서 그때는 이제 델토이드 운동을 해야 되겠죠. 이제 조인트 캡슐에 어느 정도 영양이 공급이 되지 않고 말한 것처럼 스캐플라의 리듬도 좋지 않은 상태에서 바로 로딩을 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컴펜세이션만 더 증가가 되겠죠.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타이트된 근육을 릴렉션 시켜주고, 그 다음에 아까 말한 것처럼 노테이터 커프 기능하게 만들어주고, 스캐플라 제 위치 잡아주기 위해서 스테빌라이즈 운동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로딩 운동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외전 델토이드가 약하다고 처음부터 막 해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언제 딜로딩을 하고, 언제 스캐플라의 스테빌라이제이션 운동을 하고, 언제 휴메러스의 스테빌리티 운동을 하고, 그게 포인트가 된다는 거죠. 그게 이제 그 표에 보면은 나와 있는 거죠. 조인트는 처음에는 코오디네이션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엔두런스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스트렝스닝. 그 다음에 모빌라이제이션은 모빌리티를 먼저 하고,
코디네이션을 한 다음에 60% 엔도런스. 이게 이제 왜 이렇게 정해놨냐면 그렇게 한다는 거죠. 거기에 맞춰서 내가 원하는 운동을 세팅을 해주는 거예요. 이거 걸리고 아파하는 게 없어졌나요? 괜찮으세요? 이거 어떻게 없어졌지? 괜찮아요. 네, 뭐 괜찮습니다. 어쨌거나 이제 뭐 실장님 많이 아프신 분이 아니니까. 그런데 실제적으로 제가 이제 뭐 강의를 많이 하지는 않지만 어쨌거나 코로나 전에 교육을 가서 실제적으로 한 40세, 50세 된 분들 테스트를 해보거든요. 수파라스프론토스 못 찾는 사람들 별로 없습니다. 500g 가지고 이게 못 들어요. 젊은 사람들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근본적으로 DNA 유전적으로 인간이 타고난 수명이 몇 살인 줄 알아요? 유전적으로? 응? 에이, 너무 많이 갔다. 고양이나 강아지가 보통 유전적으로 타고난 수명은 보통 15년입니다, 15년. 근데 야생에서 살고 있는 고양이나 강아지는 이렇게 못 살죠. 오래 살아야 4년 산다, 4년. 집에서 길리는 것은 수명이 더 늘고 있어요. 20년도 막 살아요. 왜? 케어를 해주니까. 인간은 처음에 태어날 때 유전적 나이가 34살이랍니다. 엄청 짧죠? 근데 이해가 안 가는 게 조선시대에는 평균 수명이 40살이 안 넘었어요, 실제적으로. 일찍 죽은 사람들이 많았단 말이에요. 질병으로 죽든 뭐로 죽든. 오래 사람들이 그게 드물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자,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봐야 될 게 뭐냐면, 우리 몸의 근육도 노화가 옵니까, 안 옵니까? 와죠. 그게 언제부터 오냐가 굉장히 포인트거든요. 왜 40대, 50대에 어깨 환자가 호발이 이렇게 많아지는지를 알아야 돼요. 자, 어떻게 설명을 하냐면, 상담할 때, 자, 아주머니, 보통 엑스레이 보고 기본적인 상담을 하겠죠? 자, 일반적으로 35세부터 노화가 진행이 온다는데, 1년에 1%씩 근육량이 준답니다. 운동 안 하면. 그러면 근력이나 탄력은 2%씩 준답니다. 그러면 당신 나이가 지금 50살인데 15년이 지나잖아요. 그러면 당신의 근력은 15%가 줄어있고 탄력은 30%가 줄어있습니다. 그러면 왜 작년에는 안 아팠는데 왜 지금은 아프냐 이런 질문을 해요. 작년까지는 버틸만 했습니다. 우리 힘줄이나 근육은 어느 정도 버틸 수 있는 내성이 있기 때문에 그 내성의 한계치가 넘어가면 그때부터 증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얘기를 하죠. 그래서 지금 이 시기에 이제 온 겁니다. 대부분이 그래서 오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앞으로 그 나이가 점점 수명은 늘어나는데 줄어들 거라는 거죠, 이제. 왜? 혹사를 시키니까. 어깨 엄청 혹사시키고 있잖아요. 그죠? 쉬는 시간에 게임 하잖아. 요즘 학생들이 그 중학생 기준으로 체육 시간이 일주일에 몇 시간인 줄 알아요? 2시간도 안 된다, 2시간. 일주일에 2시간이 안 된대. 그러니까 학생들 수업 듣고 나서 뭐 합니까? 10분 동안 쉬는 동안 열심히 핸드폰 쳐다보겠죠. 학원 가기 전에 잠 깨서 잠 들기까지 핸드폰을 바라보는 시간이 너무 길어. 우리 애들도 내가 딸이 셋이고 막내가 대학 2학년인데 집에 가면 아빠 어깨 아파. 달고 삽니다. 저는 으쓱으쓱 많이 해. 이러고 말죠. 좀 졸리긴 하지만. 근데 그게 지금 처한 현실이라는 거죠, 지금. 그래서 앞으로 10년, 20년이 거짓말 않고 어깨 질병 40대 50kg 환자들이 내 봤을 때는 엄청 생길 것 같아. 그리고 디스크 환자들도 마찬가지로. 허리 디스크, 목 디스크 환자가 앞으로 10년, 20년 후에는 어마어마하게 될 겁니다. 지금은 폭발적으로 이게 안 보이는 것 같지만 잠재적으로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커지죠. 그게 이제 우리가 사회가 직면한 문제거든요, 지금. 우리 치료사들이 할 일이 많아질 거라는 거죠. 그때 당시. 그때가 되면. 그게 외국하고 다른 점입니다. 일단 숄더는 사실 우리가 모션을 모르는 게 아니고 펑션을 모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 말한 것처럼 어떻게 딜로딩 운동을 시작을 해서 어떻게 노딩으로 가고 이런 것들을 이제 조금 이해가 가시죠? 기본적으로 운동 컨셉이 유니티는 뭐다? 그렇죠? 처방하는 것은 간단합니다, 이제. 자, 그럼 선생님 한번 나와보세요. 실제적으로 우리가 도수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니까 인터널 로테이터하고 익스터널 로테이터 당연히 인터널 로테이터 강하겠죠. 자, 보세요. 테스트 한번 해봅시다. 자, 이 상태에서 자, 항상 움직임 스타팅 포지션은 요 풀리 암과 내 팔의 암이 90도가 된 상태에서 앵글이 90도입니다. 이게 왜냐면 이게 중립 위치잖아요. 익스터널과 인터널 중립 위치에서 안쪽으로 돌아보세요. 해보세요. 자, 1kg 가지고 자, 처음과 달라지면 내가 팔이 떨린다거나
좀 힘들어지면 멈추세요. 계속 세고. 선생님, 이 조절은, 이거는. 올리는 겁니다. 구멍에다가, 백가람부터. 예. 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스물, 하나, 둘, 헬스 하나요? 셋, 헬스요? 헬스 안 하죠?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서른, 하나, 둘, 셋, 넷, 일단 다섯, 힘든 얘기예요. 여섯, 단 얘기할게요. 자, 우리가 숄더 환자 치료할 때 패드에 슈파인 놓은 상태에서 치료하는 게 쉬울까요? 아니면 사이드로 치료하는 게 쉬울까요? 능률 면에서. 사실 우리가 슈파인에서 사이드가 하기 쉽죠? 뭐가 쉬울까요? 모빌라이제이션 일단 하기가 편하고. 왜냐면 슈파인에서 팔이 안 올라가고 안 벌어진 사람도 사이드에서 어느 정도 나오거든요. 그 왜? 스캐플러가 자유로워졌기 때문에. 스캐플러가 눌린 상태에서는 움직임이 안 나오죠, 오히려 더. 그러니까 스캐플러가 눌러놓고 슈파인에서 모션을 한다는 얘기는 정상적인 사람이라는 거거든요. 근데 비정상, 어브노멀 그런 페이션트 환자들은 눌러놓고 움직이려고 하면 힘들어요. 그럼 뭐가 문제세요? 스캐플러가 안 움직이는데 내 휴머러스를 움직여버리면 페인이 나타나겠죠. 그래서 벌리면 아프고 올리면 아프잖아요. 누운 상태에서. 근데 그런 사람들 사이드라인에서 스캐플러만 조금 모션 바꿔주고 잡아준 다음에 올리라고 하면 잘 올라가거든요. 특히 인빈주 환자들은 그냥 올라가요. 이게. 그러면 슈파인에서는 안 되는 환자들을 사이드라인에서는 만들었어. 중요한 거는 그걸 어떻게 유지를 시키느냐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포인트는. 저는 거기에서 내 기법을 사용하고 다시 슈파인 눕힙니다. 다시 올려보세요 하거든요. 안 아픈데요? 그럼 되나? 그럼 당연히 좋아진 겁니다. 일단 가서 운동하십시오. 나머지는 이제 그거를 그렇게 만들 수 있으면 되는 거거든요. 분명히 아까 누워서 올렸는데 아팠어. 근데 좀 하고 나서 다시 누워서 했더니 안 아파. 환자는 만족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게 어려운 건 아니거든요, 사실은. 왜냐면 생각을 바꾸면 돼요. 아까 분명히 얘기했죠. 우리 다 알고 있는 내용이잖아요. 스캐플러, 제이시온트 리듬이 중요하다. 스캐플러 위치가 중요하다. 휴메너스의 움직임에 영향을 끼치는 게 뭐다? 노티에터 커프다. 그럼 노티에터 커프 활성시켜주고, 스캐플러 노티에터 잡아주고, 그리고 움직이면 움직임이 많이 편해지겠죠. 그걸 못하니까 환자가 아픈 거니까. 그러면 치료의 초점은 거기에 맞추면 되는 거거든요. 내가 어떻게 모빌라이제이션 할 거냐? 어떻게 근육적인 치료를 할 거냐? 그러죠? 우리가 단순하게 어퍼티어라고 핵머슬만 열심히 풀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이 환자의 증상을 속에서 뭘 해야 될 건가 고민을 해보면 일단 궁금한 거 해결됐으면 그 다음에 풀 수도 있죠.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나중에 기회 되면 말씀드리겠지만 레베이터나 어퍼 트라페지우스를 또 쉽게 푸시는 방법들이 있거든요. 힘을 많이 안 들이거든. 간단하게 그냥 환자의 모션을 이용해서 그런 게 있더라고요. 몇 개 했어요? 120. 힘들어요? 자, 118개 이상을 했으면 멈추는 겁니다. 왜냐면 1kg의 웨이트가 절대 무거운 게 아니잖아요. 근데 어깨 아파요? 옛날엔 아팠는데 지금 괜찮아요? 네. 자, 페인이 있었거나 이분이 올더리 환자였으면 많이 못했겠죠. 자, 반대로 익스턴을 해볼게요. 이제 돌아서 이제 비교를 해봅시다. 무게 차이가 얼마나 많이 나나. 자, 이 상태에서 90도 잡고 바깥쪽으로 회전. 자, 여기서 주의할 거는 익스텐션을 하면 안 되겠죠. 이렇게 노테이션을 해야 돼. 노테이션. 네. 자, 여기에서 한 가지 얘기하고 보통 우리가 이제 노테이터 커프 밸런스를 아까 얘기했는데 익스터널 로테이터가 강할까요? 안 그러면은 인터널 로테이터가 강할까요? 우리 뉴트럴 포지션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원래 인터널이 강할까요? 자, 휴메루스를 제이시 조인트에 뉴트럴 포지션이 붙들고 있기 위해서 필요한 압은 사실은 익스터널 로테이터를 100으로 치면 인터널 로테이터는 65%만 있으면 된답니다. 근데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얘를 많이 쓰기 때문에 결국은 약해져서 문제가 생기는 거죠. 100대 65가 원래는 아이디어라는 그런 힘의 비율이랍니다. 근데 대부분이 우리가 테스트 해보면 뭐가 강하다? 인터널이 강하겠죠. 그래서 어깨에 문제가 생기는 어깨에. 그래서 익스터널 로테이터를 어떻게 제어를 하느냐가 결국은
숄더 재활의 키가 되는 거죠, 키가. 50번 정도에서. 힘들죠? 예. 반도 못 하잖아요, 반도. 이 친구도 나중에 어깨가 아파질 가능성이 클까요, 낮을까요? 커지겠죠. 왜? 상대성 비교를 했는데, 118개 이상 했는데 50개 못했어. 그러면 약해지고 있다는 증거잖아, 이게. 젊은데, 불구하고. 우리는 하면 더 못해. 더 차이가 더 많이 나고. 그래서, 익스터널 로테이터를 환자 재활의 키포인트는 그거예요. 숄더 재활의 키포인트는 뭐 우리가 맨날 강조하지만 익스터널 로테이터를 어떻게 빨리 활성화시킬 것인가. 그래야 에이비덕션, 플렉션이 정상적으로 나오겠죠. 왜? 우리가 숄더 에이비덕션 했을 때 풀로 180도 했을 때 45도가 돌아든다잖아요. 그걸 잡아주려면 결국 얘들이 작동을 해야 되는데 안 하니까 못 올리는 거 아니에요. 결국은. 그래서 이제 익스터널 로테이터를 50개를 했으면 계산 구간에 보면은 우리가 40번에서 47번을 50% 구간이라고 하죠. 원RM에. 그럼 50개는 거의 그 구간에 들어간 거죠. 근데 이 사람이 페인이 있다면 원RM의 50% 운동은 페인 컨트롤할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반복수의 20%를 빼면 돼. 그러면 40번씩 3번 하게 되면 이 사람의 뭐가 좋아진다? 근재교육이 된다는 거죠. 통증도 줄어들고. 익스터널 로테이터에 통증이 있을 때 통증을 줄이는 방법. 근데 나는 통증은 없어. 원RM의 60% 운동을 하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계산하면 되죠. 자, 원RM의 지금 1kg가, 원RM 1kg가 원RM의 50%였어요.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무게 X는 원RM의 60. 계산하면 나오죠. 그러면 1.2kg 나오죠. 1.2kg 운동하면 이 사람 몇 개를 할 수 있을까요, 그러면? 25개에서 30개 좀 더 할 수 있겠죠. 그렇겠죠. 그거를 가산해서 하면 되죠. 계산해가지고. 3세트 만들어서 운동시키면 됩니다. 그러면 보통 우리는 많이 해봤기 때문에 1.2kg 하면은 한 32개 하겠다. 그렇겠죠? 그럼 20% 빼. 이렇게 해서 빨리 계산하려고. 그래가지고 몇 개 시키냐면 자, 26개씩 그냥 시켜버린다. 3세트. 1kg 가지고. 그렇게 하면 4번 정도 하면 아까 몇 프로가 좋아진다? 15%, 20% 정도 그러잖아요. 단백질도 많이 먹고 더 좋아지겠죠. 그렇게 하고 그러면 이 사람의 익스터널 로테이터는 그 단계로 점점 증가시키는 거죠. 이제. 톨러런스를 점점 증가시키죠. 정상을 만들어. 이거 118개 했어. 얘를 한 200개 만들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게 가능하다는 거죠. 우리가 충분히 운동을 통해서 재활이 가능하다. 그리고 기존에 우리가 튜빙 밴드 가지고 ER 시켰잖아요. 그게 제대로 된 운동이었어, 그게? 아니잖아요, 그게. 왜? 단계적 운동을 시킬 수가 없어. 그렇죠? 한 개에 직면한 거죠. 그러니까 어깨 재활이 안 되는 거예요. 숄더 로테이터 커프 중에서 테레스 마이너나 임플란트 스파이투스를 제대로 재활만 해도 환자 좋아지는 게 팍팍팍 보이는데 그걸 그동안 우리가 못 했잖아요. 못 해주고. 풀리가 있다면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 하나 근육만 잘 운동시켜도 그 환자의 숄더 페인이 많이 좋아진다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스캐플라의 스테빌라이라고 했던 앵글 벤처가 여기 있으니까 자, 이리 와보세요. 어이구. 자, 우리 여자 선생님 한번 와보시겠습니까?